안녕하세요. 모든 작가 친구 여러분. 어젯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이 약 106, 0대 구간에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당황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HL, SL 구간을 107, 600 근처에 설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때 꽤 중요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문을 추가해 놓았고 아직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HL에 걸리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포지션에서는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큰 그림에서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최근에 3일 연속으로도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일 동안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약 2개의 캔들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정이 엘리어트파의 관점에서 매수 구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장벽 문제인데요. 아직도 양국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측에서 중국이 희귀 금속을 미국에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다른 사안들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1일에 발표될 CB 컨슈머보드 지수 관련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측된 수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2.5%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2.3%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아직은 루머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측에서 압류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매도는 홍콩의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체적인 상황은 이 클립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게임즈는 업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브로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엑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구분들 중에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포터분들 중 유튜브 구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주간 업데이트 영상도 올라오고 있으니 본인도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에셋 F3 쪽에 저희가 계속해서 자산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50개의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 크래프트 린 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Begin to Bean과 Coach Open입니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리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패키지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인투비엠 부분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마켓 사이클,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스테이지업 방법, 트레이딩 조건, 계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더 쪽은 좀 더 고급 단계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노우볼링,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그리고 모노 타임 프레임 관점에서의 시장 분석에 대해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 전체 시장을 보면 알트코인 쪽에서도 꽤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주 보는 종목들은 아니고 저 역시 자주 트레이딩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SPX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고 LAY 같은 것도 거의 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AB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하게 오른 세 종목이 있는데 저도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ICP는 5% 올랐고 XRP는 4% 상승했는데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 FORCon 등도 있습니다. QNT는 빨간색으로 하락한 종목이고 W하이트와 OP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알트코인 쪽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즘 저는 알트코인 쪽에서 속도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포지션을 줄였기 때문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아직 알트코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는다면 다시 트레이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팽킹덱 업데이트를 보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는 중립 구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탐욕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대략 106, 0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탐욕 구간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현재 62 수준이네요. 롱숏 리퀴데이션 쪽을 보면 48 영명 이상 9억 달러가 넘는 규모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캔들 차트도 아주 작은 몸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곧 방향을 선택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때쯤이면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상승 쪽이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쪽이든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급등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번 떨어져서 조정이 온 다음에 그때 다시 스노우볼처럼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 쪽을 더 주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머니 리턴 6월 기준으로 보면 최신 업데이트로 1.37%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태국 바트화로 환산하면 현재 304 바트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3,300, 0바트 근처까지 하락했었죠. 개인적으로는 한번 조정이 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3, 200, 0바트 정도가 적당한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스윙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저항선은 이전 고점인 3,700, 0바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트화가 강해서 눌려 있는 거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매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익 실현에서 나온 매수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트코인에서 이익을 내고 그 비트코인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투자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들, 특히 바이러스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저도 비슷한 원리로 시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130건이 넘는 매도 주문이 있었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티웨이브 플로우의 관점을 트레이딩 조건에 적용하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를 주로 봅니다. 가끔은 저 사람들이 매수했네, 매도했네 라고 해석해서 우리도 따라 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는 여전히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트코인이 다시 오르려면 비트코인이 먼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10만, 3만, 5만 달러 이런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꽤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할 수치와 앞으로 2, 3일 내에 흥미로울 것 같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쪽인데요. 이번에는 2.5로 예측되고 있고 지난번에는 2.3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치가 오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 수치와 그리고 중국 관련 파트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압류한 크립토,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거래소를 통해서 말이죠. 이건 아직 루머 단계이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규모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매도 압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규모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어서 금리 인상 관련 설문조사 쪽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9일 정도 남았는데 이는 11일에 발표되는 CPI 수치 이후 그리고 그로부터 약 7일 뒤에 FOMC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우선 CPI 수치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우려는 바로 부채 한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측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희귀 광물을 미국에 먼저 공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희귀 광물은 경제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자재로 반도체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모두 사용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다른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 협상과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파트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트를 봤는데요. 3일간의 차트입니다. 3일 차트는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3개의 캔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발생했다고 할 수 있냐고 하면 아직 아닙니다. 이번 달이 끝나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이 약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3일 차트가 마감되면 다이버전스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큰 그림에서 약세 신호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그 차트에서 이미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매수롱 쪽으로 강하게 집중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정이 오면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케이 돌파 브레이크아웃나 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 갱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진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약세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갔었죠. 그런데 저런 캔들이 아래로 눌러버리면 계좌가 바로 크게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조건이니까 여러분도 각자 조건을 한번 세팅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제 데일리 차트 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일리 구조는 조정이 일어나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엔딩입니다. 엔딩은 스윙 패턴을 의미해요. 스윙이란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즉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전략에서 우리는 여전히 엔딩을 보고 있습니다. 분석할 때는 우선순위별로 접근합니다. 지난달에는 슈퍼블리시 케이스로 매매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슈퍼블리시를 두 번째 케이스로 옮기고 엔딩을 첫 번째 케이스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이오젠, 위드젠, 그리고 3번째 차트 모두가 다이아젠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라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해제하기 위해 숏 포지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만약 우리가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한번 크게 맞으면 정말 크게 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딩 전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345입니다. 이 구간까지 올라가서 마무리된다면 테이크 타임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33파동을 함께 공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파동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엔딩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파동 구조가 335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기서 저희는 이 구간이 비파의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정이 97 근처에서 마무리된다면 이후 10파로 강하게 스윙 상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흐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130영 근처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엔딩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슈퍼 불리시하게 130, 0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고전적인 케이스로 봅니다. 이 경우 케이스 3을 좀 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천천히 상황을 평가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차트 분석을 하면서 어제 동생이 차트를 그려보는 걸 봤는데 만약 가정해보면 이걸 하나의 박스 구간이라고 할 때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아직 엔딩 케이스라면 대략 130, 0 정도가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만약 스윙이 떨어진다면 다시 올라가는 지점은 150, 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번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가는 지점이 엔딩이 되려면 165, 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구간의 움직임이 대략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구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면 꽤 많은 구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우선순위 또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더 깊게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구간이 마무리될 때 오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확률이 낮아지는 요인은 시장이 횡보, 즉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만약 시장이 옆으로만 움직이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면 추가 하락의 확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반등 후 다시 강하게 떨어진다면 깊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우선순위를 더 위로 올려서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은 우선 이 구간의 저점을 확실히 이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략 100 부근을 하락 돌파하고 그 아래 90, 이 부근도 이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 구간을 엘리엇 파동의 하락 파동, 임펄스 웨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1파 하락이 나오고 반등 2파이 나오며 다시 3, 4, 5파로 하락이 이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완전한 하락 파동, 임펄스 웨이브입니다. 아래쪽을 강하게 뚫고 내려간 후 ABC 조정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해 이 구간을 추가로 돌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구간을 슈퍼블릿이 매우 강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구간을 슈퍼블리시, 즉 임펄스 모티브 파동, 상승일 2, 3, 4, 5파로 본다면 70, 270, 4구간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90, 이 부근이나 약 85 근처까지 올라갔다면 그 이후에도 다시는 그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가격이 약 90, 0 근처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파동 구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구간에서 조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고 그 후에 천천히 돌파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슈퍼블리시 시나리오라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3년 차입니다. 이제는 처음처럼 1, 2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 시나리오가 우리 버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 1번에 두었지만 지금은 그 우선순위를 낮췄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구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추가 상승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대략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니어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은 10%로 높지 않습니다. 먼저 조정이 온 뒤 다시 스윙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70%입니다. 노릴 예정입니다. TP 이익 실현 지점이나 스노우볼 전략으로 9, 97 근처에서 4번째 파동을 노리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ABC라고 부르든 123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ABC라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건 엔딩 파동에서 3개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70% 확률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바로 깨고 내려간다면 그건 20%로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트를 다시 봐서 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깨고 내려간 다음에 횡보한다면 오렌지색 케이스처럼 스윙이 나올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트렌드 라인 관점에서 보면 트렌드 라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모으는 콜렉션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00 근처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엔딩 파동이 이 구간에서 마무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서 내려오는 경우인데 이건 비교적 건강한 헬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렌지색 구간처럼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오렌지색 구간이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렌지색 구간이 나온다면 이 구간의 저점에서 대규모로 스노우볼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 박스 구간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일종의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환자에 비유하자면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거의 중환자실 ICU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마저 이탈한다면 맥박이 거의 뛰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비유해 설명드린 겁니다. 주가가 건강하게 상승하려면 노란색, 주황색 구간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MC 차트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눌림목에서 매수 LE를 노리고 위쪽 저항 DP 구간을 찾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총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과 그리고 아래쪽 순위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지점만 먼저 보고 이 자리가 지지되는지 아니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아래쪽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즉 치의 아래쪽에서 홀딩 중인 포지션은 아직 하락세에 있습니다. 대략 8, 0 정도 손실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전체 마진의 약 33% 정도, 3.3%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가 대비로는 약 0.5%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이 수치는 레버리지와 비교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만약 상승 쪽으로 사이징을 늘린다면 대략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트레이딩, 숏 트레이딩을 하면서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해지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다면 이 부분의 마진은 손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진은 이전 라운드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분할해서 리밸런싱한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리밸런싱을 통해 이익의 약 50%를 테스트에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죠. 대략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가격이 약간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략 3280 근처 구간인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배당이 있다면 가격이 오를 때 저는 한 번 더 매수할 생각이고 아래쪽에서도 한 번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매에서는 두 번에 나눠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을 아직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박스권 사이드웨이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웨이브사의 구조일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 패턴일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아래로 더 내려올지 말이죠. 만약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아직 아래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위쪽 구간에서 매도 숏 타이밍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뉴스가 금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 방금 비트라고 할 뻔했네요. 사실은 금값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는 경제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금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값이 과매수 오버버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죠. 각종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 디스코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규칙방에서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하시면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는 아직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회복해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유가는 이미 상승해서 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는 금요일에 다우존스가 약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 지점이 바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 구간을 기준선 데드라인으로 삼아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면 미국 주식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지선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두 번째 자산으로 저 역시 트레이딩을 할 계획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큰 그림에서 보면 횡보 사이드웨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1파 상승 후 2파 조정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1파 상승 후 2파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 3파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리스크가 낮은 지점을 찾고 싶은데 이번 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낮은 구간은 바로 이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쪽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저항선은 바로 이 저항선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빨간색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롱 포지션은 더 이상 잡지 않고 다른 종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찾고 이 저점과 함께 비트코인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 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캐시플로우를 스노우볼로 굴릴 만한 또 하나의 종목은 OP입니다. OP는 오랫동안 조용히 움직였고 저는 이 저점에서 진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한 번쯤 발생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마치고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저는 이 전략으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OP 스노우볼 전략도 함께 가져갈 예정입니다. 즉 이 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노리는 것이죠. 사실 리스트 자체가 리스크가 꽤 크긴 한데 대략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하락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저점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이탈 시 바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마진만 손해보고 끝납니다. 저점 지키면 위쪽에서 추가 상승 노릴 타이밍 있습니다. 이 경우 업사이드 넓습니다. 업사이드 큽니다. 이런 종목 찾아야 합니다. 절대 새로운 저점 갱신하는 종목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 보드 세트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진입한다고 하면 손실 위험 리스크 이 대략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업사이드는 약 400%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전 고점만 회복해도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대략 12배 정도가 됩니다. 즉 2를 잃으면 13을 얻을 수 있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진입하진 않아요. 비트코인 움직임과 연동된 신호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고 봐요. 만약 서둘러 진입했는데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하락에 당할 수밖에 없고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락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체 시장 상황 업데이트도 포함됩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이 잠깐 아찔하게 만들었는데 저도 포지션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변동성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실시간으로 약 107, 영손실이 났던 것 같아요. 거의 청산될 뻔했지만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포지션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락할지 지켜봐야 할 급하게 오르는 건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차트 구조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직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이후 이어질 시리즈 영상을 참고하세요. 시리즈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도 확인해보세요. 크립토 커런시 테슬라 마켓 관련 내용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